충격적입니다. 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까지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긴급 속보를 쏟아내며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CNN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브리핑했습니다. 리튬 시대는 종말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표준은 대한민국입니다. BBC 특파원은 런던은 생방송 중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독일 과학 아카데미 수석 연구원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기차, 데이터 센터, 인공위성, 군사 시스템까지 현대 산업의 심장이었던 리튬 배터리는 이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폭등했고 공급망은 극도로 불안정해졌으며 대규모 화재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한계가 분명해지자 전 세계는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대체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튬 없이는 전 세계가 멈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절망적인 사설을 실었습니다. 리튬 없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이체벨레 방송은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을 지구 반대편 작지만 치명적인 힘을 품은 나라, 대한민국이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에너지 강국도, 초강대국들도,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도 그저 리튬 패권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상을 뒤엎고 대한민국이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에너지 혁명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준을, 모든 게임의 룰을 대한민국이 다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과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계는 스스로 리튬이라는 족쇄에 갇혀 있었습니다. 리튬 없이 인류 문명이 유지될 수 없다는 믿음은 어느새 절대적인 진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인공위성과 우주 탐사 계획, 모든 것이 리튬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리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공급망은 불안정했고 주요 생산국인 중국과 남미 국가들의 입김은 강해졌습니다. 리튬 공급을 장악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거대한 리튬 제국이 그토록 허술하고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음을. 리튬 이온 배터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전 중 발생하는 열폭주, 폭발과 화재 사고, 그리고 한정된 수명, 전 세계는 불안에 떨면서도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절망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리튬 없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는 고백했습니다. 리튬 없는 미래는 공상과학 소설일 뿐입니다. 유럽연합에너지위원회 관계자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본과 이해관계가 리튬에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기업이든 리튬의 흐름에 거슬러 움직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강물에 몸을 담그고 떠내려가고 있을 때 단 한 나라만이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리튬 광산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들을 거느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리튬이라는 절대 진리에 맞서기 위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능성 버려진 금속 바나듐을 집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나듐으로 만든 이유는 강철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대용량 배터리 시대를 열고 있는 미래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한밤중 불 꺼진 연구소 작은 전구 하나에 의지해 끝없는 실험을 반복하는 연구원들. 리튬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를 비웃지만 결과만 보면 결국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동료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부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언론은 꿈에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리튬 광산 주식을 사들이느라 바빴습니다. 모두가 리튬이라는 신기루를 쫓고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다른 세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 괴물이 깨어나면 세상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리튬이라는 절대적 질서에 세상이 스스로를 가둔 그때 한국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미국 에너지업계 고위 관계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튬 공급망도 없는 나라가 배터리 시장을 바꾼다고? 유럽 유수의 배터리 전문가들은 기자회견장에서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 뒤에서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튬 없이, 화재 없이,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를 꿈꾸면서 그 열쇠는 모두가 버렸던 평범한 금속 바로 바나듐에 있었습니다. 바나듐은 강철 합금에나 쓰이던 그저 그런 2차 재료에 불과했습니다. 비싸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은 존재.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리튬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바나듐 이온은 느렸지만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이었고 무한에 가까운 충방전 수명을 가질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연구원들은 한밤중에도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수천 번의 설계, 수정. 그 과정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신입 연구원이 중얼거렸을 때 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가야 합니다. 남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연구소 한켠 작은 책상 위에 쌓여가는 데이터 뭉치.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마다 스스로를 깨우며 그들은 다시 전원을 올리고 전압을 측정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모든 과정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언론은 꿈에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국내 주요 기업들조차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리튬 광산 인수전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은 여전히 리튬 가격 급등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한국이 조용히 괴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임은 준비된 자가 지배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모두가 웃었습니다. 한국이 바나듐으로 배터리를 만든다는 소식에 세계는 한껏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판타지에 가깝다. 미국 MIT 전기화학 교수는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바나듐?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아무것도 못한다. 독일 기술진흥원 연구소장은 기자들 앞에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누구 하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리튬이라는 왕좌를 흔들 수 있을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묵묵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번의 실험, 회로를 고치고 전극을 갈아엎고 전해질 배합을 새로 짜는 과정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연구소에는 밤을 새는 연구원들의 졸음 섞인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모든 걸 걸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새벽 한 연구원이 조용히 외쳤습니다. 성공했다. 프로토타입이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것도 리튬 없이. 리튬 기반 배터리가 고속 충전 중 열폭주에 시달릴 때 이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차분하게 에너지를 품었습니다. 충전 속도는 리튬보다 빠르고 방전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화재 위험이 없었습니다. 물 기반 전해질 덕분에 열폭주 현상이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이건 터지지 않습니다. 프로토타입을 손에 들고 연구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세계가 뒤집힐 겁니다. 곁에 있던 동료가 숨죽이며 답했습니다. 초기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충방전 효율 96%, 사시 레이트 이상의 고출력 지원, 5만 회 이상의 충방전 사이클, 예상 수명 20년 이상. 리튬 이온 배터리가 평균 2,000-3,000회. 충방전 후 급격히 성능 저하되는 것과 비교하면 게임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리튬 시대는 끝났습니다. 연구소장이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서울의 작은 연구소 구석에서 에너지 역사를 바꿀 괴물이 조용히 탄생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CNN도 BBC도 블룸버그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한국 국내 언론조차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나듐 이온 배터리 VIB라는 이름 없는 괴물은 이미 세상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이 괴물은 리튬 제국을 집어삼킬 준비를 완벽히 끝낸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과학자들만 눈치챘습니다. 세계 곳곳의 연구소에 퍼진 데이터들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충격파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스탠퍼드대 재료공학 교수는 실험 결과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손을 떨며 확인했습니다. 5만 회 충방전, 20년을 훌쩍 넘는 수명, 96%를 유지하는 충방전 효율, 그리고 무엇보다 물 기반 전해질 덕분에 열폭주에 의한 폭발, 화재 사고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리튬 배터리는 충전 중 과열로 폭발하는 사건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극한 충방전 조건에서도 태어냈습니다. 화염도 연기도 터짐도 없었습니다. 이건 악몽입니다. 남미 리튬 광산 대기업의 고위 임원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만약 이게 상용화된다면 리튬 시장은 붕괴할 것입니다.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 CEO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세계는 리튬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탠다드 에너지가 세계 최초로 바나듐 이온 배터리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폭발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블룸버그, 뉴욕타임즈, 가디언.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에너지 산업의 왕이 되다 CNN은 메인 뉴스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리튬 시대, 종말이 시작됐다. BBC는 심야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면 전체를 할애해 보도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워싱턴, 베를린, 도쿄, 파리, 런던, 각국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리튬에 목을 맨 자신들이 이제 한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무릎 꿇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격을 넘어 세계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은 스스로가 놓인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리튬에 기대어 시간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과 접촉하십시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소리쳤습니다. 늦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국방부 고위 장교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워싱턴은 초유의 긴급 특사단을 조직했습니다. 에너지부, 상무부, 국방부,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거대 기업 경영진까지 모든 자원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미국 전용기는 단 18시간 만에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 도중에도 끊임없이 협상 전략을 수정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독일 역시 초비상이었습니다. BASF, BMW, 지멘스, 폭스바겐. 독일 경제의 심장부를 구성하는 대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비공식 접촉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 공동 연구를 간절히 원합니다. 독일 대사는 서울 한복판에서 몸을 낮췄습니다. 한국이 거절한다면 우리는 최소 10년 이상 뒤처질 것입니다. 유럽연합 에너지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무겁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패자는 서두르고 승자는 기다리는 법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왜 한국보다 늦었는가? 왜 바나듐 가능성을 무시했는가? 왜 리튬에만 집착했는가? 분노한 의원들은 서로를 질책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에너지 패권에서 탈락합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세계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도, 독일도,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세상은 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생존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일제히 폭발했습니다. 충격과 경외, 그리고 조급함이 지구 반대편까지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은 메인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신세계의 문을 열다. 한국이 리튬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CNN 경제 전문 앵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에너지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BBC 특파원은 생방송 중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면 전체를 덮었습니다. 미국, 한국의 협력 요청 리튬 시대 종결 선언.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국가에게 미래는 없다. BBC는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정했습니다. 제목은 더 라이즈 오브 코리아 바나듐 혁명. 예고편은 공개 24시간 만에 조회수 1억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산업의 표준을 다시 썼습니다. 일본 NHK 방송조차 카메라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없이는 우리의 미래를 논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도 침묵을 깨고 보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세계 주요 거리마다 대한민국 국기가 걸렸습니다. 그 옆에는 선명하게 새겨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K배터리 더 뉴 스탠다드.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MIT. 세계 최상위 대학들은 서둘러 K배터리 혁신 강의를 신설했습니다. 등록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학생들은 한국식 에너지 혁명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한국을 모르면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 도태됩니다. MIT 총장이 직접 연단에 올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는 어떤 초강대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리튬 패권에 기대어 지탱해온 세계 질서는 균열을 넘어서 완전히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리튬 삼각지대라 불리던 남미 국가들은 하루아침에 경제적 붕괴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칠레 광산부 장관은 비상회의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리튬 가격이 반토막 났습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때 금보다 귀하던 리튬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수요가 급감하면서 리튬 시장은 폭락의 늪에 빠졌습니다. 시장 자본은 놀랍도록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바나듐 이온 배터리,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한국으로 중국도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대 리튬 정제 능력을 보유한 중국은 손에 쥔 리튬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국과 손잡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중국 과학원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바나듐 이온은 리튬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됩니다. 미국은 더더욱 다급해졌습니다. 한국과 공동표준을 구축하십시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백악관에서 외쳤습니다. 이건 기술 전쟁입니다. 뒤처지는 순간 영원히 낙오됩니다. 국방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일은 이미 백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BMW, 벤츠, 폭스바겐, 독일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었던 이 기업들은 차례차례 한국산 바나듐 이온 배터리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따르겠습니다. BMW 회장이 공식 성명을 통해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혁신의 새로운 중심입니다. 벤츠 CEO는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 리튬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혁신을 가진 나라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앞다투어 한국과 협약을 맺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이 설계하는 새로운 에너지 질서 그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무겁게 인정했습니다. 세상은 마침내 알았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힘이 아니라 준비된 의지와 기술이라는 것을. 변화는 거스를 수 없었고 그리고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중심으로 세계 산업은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들은 한국산 바나듐 이온 배터리로 교체를 서둘렀습니다. 고출력, 초장수명, 무화재, 이제 리튬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갔습니다. 초급속 충전소 인프라도 바뀌었습니다. 리튬 충전 설비는 철거되고 대한민국 표준의 바나듐 충전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습니다. 군사용 에너지 시스템, 우주 탐사선, 심해 탐사 장비까지 모든 첨단 산업의 핵심은 이제 한국 기술로 뛰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없이는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단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없이는 우주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NASA 총괄 책임자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은 세계 에너지 혁명의 심장부로 떠올랐습니다. 국제에너지 포럼 본부가 서울로 이전을 결정했고 세계 각국의 기술사절단이 서울에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두주자였고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길거리 전광판마다 휘날리는 태극기 세계 주요 대학마다 개설된 K배터리 혁신 강의, 어린아이들이 장래 희망으로 적는 새로운 꿈 K배터리 엔지니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최전선에는 작지만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내일 더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